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측에 얼굴을 냈습니다. 그동안 좀 갑갑했었는데 캠을 하나 또 구별을 했어요. 자, 오늘은 에코프로 BM 글자 틀렸네요. 요런 게 또 묘미입니다. 예. 외통수에 걸린 외국인 기관이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조금 하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2일인데 오늘 12일 날 일정이 하나 있었어요. 포스코 DX가 이제 8월 23일 날 코스피 이전행의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예비심사 승인 결과가 나왔고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23년이죠.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들 SK오션플랜트 뭐 예전에 이제 삼강 MNT죠. 또 BH 그리고 나이스 평가정보 포스코 DX가 이제 예비심사 성이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년 24년도에 코스피 이전이 유력한 거고 LNF는 거의 얼추 1월 중순 이하까지도 나와요. 그 정도 나오는 거고 HLB마저도 어제 하루 전날 전자투표를 했었고 한 21일 정도에 주총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사실 코스피 이전행에서 주총에서 드랍할 가능성은 낮다 보니까 이제 주요 굵직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는데 일단 포스코 DX가 오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시가총이 7조 6,90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LNF가 6조 4천억, 셀트리 헬스케어는 13조 원 정도인데 셀트리 헬스케어는 또 셀트리온과의 합병 때문에 올해 2023년 12월 18일부터는 이제 신 셀트리온 주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코스피 이전행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코스닥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보면 세 개를 합쳐 봤을 때 지금 27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여기도 적어놨는데 12일 기준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합이 한 418조 원인데 이 중에서 대략 7조 원 정도가 증발하는 거죠. 제가 여기 이제 4.5조라고 적어둔 건 뭐냐 하면 바로 여긴 HLB가 이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HLB까지 합쳐보니까 대략 32조 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세계 기준 6.6%입니다만은 7조 원 정도가 증발을 하는 겁니다. 증발한다는 말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에 또 코스닥 디스카운트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오늘 제목이 제가 왜 상대적으로 에코프로가 강할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 셀트리 헬스케어, 포스코 DX, LNF, HLB까지 반에서 3등, 4등, 5등, 6등이 다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합쳤을 경우에 아까 32조 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32만 9천원 기준으로 에코프로의 BM이 32조 원입니다. 그쵸? 그러면 32조 원의 공간을 누가 채울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 ETF를 추종하는 펀드 자체도 많이 없고 코스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셀트리온부터 이렇게 32조 4종목이 날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에코프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진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 비중은 커져요. 근데 전체 사이즈가 30조가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구간이 빠지면 밑에 있는 친구들의 비중이 조금 커지는 건 영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지금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물론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때는 그러면 약간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상대적 비중을 말하는 거죠. 가중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코스피 쪽이면 사실 내 친구가 빠지는 거 3, 4, 5, 6이 빠지는 게 최대 수혜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전방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순위에 있는 친구들이 수혜를 받긴 받습니다만은 이제 요거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빠지는 것 자체, 이사하는 것 자체가 전방에 있는 이 친구들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수 영향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 효과가 많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두 번째 본 논리에서 두 번째 이야기. 왜 혼자 강할까? 뭐 상대적으로 12월 접어들어서 배터리 소재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가장 강한데 12월 4일날 44조 원대 SDI 향으로 수주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그 이후부터 재미난 현상이 생기는데 자, 그럼 놓고 보면 여기에 12월 4일날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35만원대 잠깐 갔다가 좀 밀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당시에 개인들은 한 45만 주를 매수했는데 기관들은 30만 주에 달하는 육박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가요. 예, 금융투자는 약간
ETF 매매도 많고 주식 선물 매매가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12월 4일에도 정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있었죠. 이거는 펀더멘탈에는 상관없어. 근데 그 다음부터 잘 보시면 계속 다시 삽니다. 이렇게 3만 주, 17,000주, 77,000주, 24,000주, 44,000주. 기타 법인으로 추정되는 물량은 아마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일 가능성이 더 추정을 한다고 치고, 이걸 빼고 나면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합니다. 근데 국내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는 바로 밑에 있는 주식 선물에 대한 거래량이 되게 높습니다. 약간 단기성이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주식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파생상품입니다. 만기가 있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상장 폐지까지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선물을 준 동시에 만기라고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12월 22일 기준으로 주식 선물이 거래되는 종목들의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인데,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쵸?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 동시 만기이고 하니까 지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78만 주에 한 6,200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많죠. 뭐 19만 주에 27년. 근데 3위가 에코프로 BM이에요. 특이하죠. 예, 1,7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54,000 정도 거래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주식 선물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관점이냐면,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봤던 대로 에코프로 BM이 실제적으로 12월 때 수주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야, 이거는 너무 오버페이스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30만 주나 팔았겠죠. 올랐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공매도는 아니죠. 공매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주식을 팔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주식 선물을 사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기관 금융투자 21만 주에,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 포지션이에요. 주식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고평가된 선물을 팔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 당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주가가 너무 고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반대 포지션을 취했겠죠. 올라간 주식을 팔고 갖고 있는 걸 처분해버리고 다시 선물을 매수를 해서 해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외국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은 이미 계속 팔고 있었어요. 팔 것도 없어요. 외국인 자체는 팔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평가된 주식을 옛날에 공매도가 가능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미 핑크색으로 놓고 보면 거의 7월달 이후부터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뭐 갖고 있어야 팔죠. 물론 일정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에코프로 BM이 주요 패시브 펀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런 관점에 여기서는 팔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BM을 통해서 주식 선물을 통해서 활발한 차익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기관이에요. 그럼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수주가 나왔을 때 주식을 팔았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오히려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게 보통 차익 거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실제적으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물이 고평가,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선물이 고평가되니까, 선물은 공매도가 아니니까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올 때마다 선물을 계속 매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미결제 약정이라서 보이진 않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매도를 해요. 어디 갔냐? 여기서. 이건 어차피 만기일이 14일이기 때문에,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물은 계속 매도를 합니다. 근데 미결제 약정이란 거는 뭐냐 하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되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반대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날에 물론 뭐 일생일직이 있습니다. 이날의 해퍼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거지기로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 생각하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장 자체가 지수가 조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만기의 만기 지수가 한 34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만기 지수가 대략 340이면 동시 만기라는 이벤트를 남겨놨을 때 현재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군요. 급격하게 들어오는 이 프로그램 매수를 거의 동시 만기까지 들어올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에서 우리란 말은 좀 그렇고요. 매매 동향에서 에코프로 BM으로 들어오는 이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수는 대부분이 현선물 차익 거래라는 거죠. 근데 본의 아니게 현선물 차익 거래가 에코프로 BM은 공매도를 칠 수도 없고 오히려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같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보다 주가가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은 최소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3시 12월 14일까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별개의 기름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게 오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분들이 물론 뭐 생각의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에코프로 BM만 혼자 강하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44조 원이라는 수주가 만들어낸 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꼬여버렸고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공매도도 안 되고 대차도 막혀 있으니까 안면 상태에서 어거지로 선물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도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미결제 마이너스로 잡히는 건 기존 포지션 청산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 포지션 청산밖에 나오지 않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이 흐름 자체가 전체 시장 흐름 자체가 위쪽이기 때문에 동시효과 12월 14일 오후 3시 30분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본다면 에코프로 BM은 최소한 현재 수급에 꼬여버린 외통수에 걸린 외국인과 기관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물론 동시 만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근데 가끔 투자분이 그럽니다. 아, 그거 다 좋은데 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안 갑니까? 에코프로는 주식 선물이 없어요. 지금은 그게 오히려 에코프로가 쉬어가고 에코프로 BM이 상대적으로 강한 작은 수급의 이벤트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양보.